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알뜰맨이 생각하는 2022년도의 전망,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파월이 이제 연준의 FOMC 회의가 일어나고 나서 3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어조를 강력하게 내비쳤고,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3월 금리 인상을 거의 100%로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3월 금리 인상은 확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죠.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는 3월 FOMC 회의에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니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놀라는 거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3월에 FOMC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축소하겠습니다 3월에 이러면 패닉 오는 거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물가 부분이잖아.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이, 이거는 실제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2월에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바이든이 이거 잡겠다고 전략적 비축유를 늘렸다가, 중국하고 같이 늘렸다가 된통 뒤통수 맞았죠. 야, 니네가 뭔데 전략적 비축유를 내놓느냐? 그럼 우리 단가 올릴래. 생산국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 러시아 그 병력 가지고 어떻게 미국하고 그 연합군 어떻게 이겨? 러시아가 미사일 쏘는 순간 러시아는 망하는 거야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막 떼쓰는 거야. 북한처럼. 우크라이나는 이거 우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투정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고조되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면 정말 이거야말로 위드 코로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금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많이 탈 것이고, 출근도 자주 할 것이고, 여행도 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덧붙여서 산유국들이 추가 생산을 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1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보라색으로 친 거는 FOMC 회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월, 3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9월, 11월, 12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CPI가 올라가고 있어요. 알뜰맨 유가 저번에 보니까 좀 떨어졌던데 그러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금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쏠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가 내려간 것이지, 유가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없어지고 뭐 올라갈 이유가 없어지고 안정화가 되고 이래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는 CPI가 엄청나게 폭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월에 강력하게 말들은 나오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은 할 거예요. 그런데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는 나올 겁니다. 대차대조표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3월에는 논의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당시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올라갑니다. 그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경제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논의는 하는데 이 논의에 대한 화살이 6월에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요거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6월 정도에 대차제도표 축소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인데, 이게 5월 회의에서도 논의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6월부터 갈리는데, 6월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7%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뭐 자동차
반도체 물론 이제 수급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지고 원유 가격도 좀 안정이 되고, 대차 대조표 축소는 파월이 말했던 것처럼 11월 12월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잡혔어, 유가 가격이 정말 골드만삭스가 6월 정도에 $1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6월 딱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 유가도 막 $100 올라가고, 자동차 공급망 이슈가 완화가 안 돼가지고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정말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횟수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은 총 7회 정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그 처음에 나왔던 예상대로 3에서 4회 정도 금리 인상이 되면서 11월 12월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알뜰맨, 너는 무슨 근거로 7회, 3, 4회를 예상을 하는 거니? 라고 저한테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패드워치에서 예상치를 낸 거예요. 이 정도 될 것 같다. 3월에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25에서 50 bps 올릴 것 같다라는 게 87.6%예요. 5월에는 50에서 75 bps로 인상할 것 같다라는 것이 65.7%입니다. 6월에 75에서 100 bps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60%입니다. 여기까지 50%를 넘어요. 7월부터 내려가요. 이 50% 비중이 점차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최소 3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3월, 5월, 6월까지는 50% 이상의 비율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7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75에서 100 bps가 44.4%고요. 그리고 100에서 125가 35.2%예요. 그리고 125에서 150이 4.1%입니다. 9월에는 100에서 125 bps가 40.5%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은 100에서 125%, 여기서 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5.4%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125에서 15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32.8%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많게는 7회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적게는 3에서 4회 정도까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한 거예요. 좀 진짜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정말 이것만큼 행복한 시나리오가 없어요. 경제가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는 건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9일 날 12월 비농업 고용은 19만 9천 명 증가가 되었는데 예상치 42만 2천 개 증가보다도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레저 및 접객업 부분이 증가가 되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쪽 요 부분들이 이제 증가가 되었는데, 감소가 된 부분이 이 부분이 증가가 되었다, 레저 및 접객업이 증가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접객업은 26만 개 일자리를 추가를 했지만 2020년도 2월 이후에 120만 개가 감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식 서비스 고용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월 24일 날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최근 12월 데이터도 있고 한데 그걸 다 떠나고 이제 최근 데이터만 가지고 온 겁니다. 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가 예비치가 55예요. 지난달 확정치가 57.7인데 이것보다도 하락이 되어 있고, 이거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1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0.9로 지난달 확정치인 57.6보다 하락이 된 숫자고요. 그리고 이는 18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친 1월 합성 PMI의 예비치는 50.8로 지난달 확정치 57보다 역시나 하락을 했고 1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전미활동지수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0.44보다 하락된 수치고 예상치는 0.25였는데 이 부분을 하회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수치가 플러스면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나? 라고 생각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그리고 경기 지표를 꼭 확인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요,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 올해 예정대로 3, 4회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 지금 뭐 7% 넘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쭉 꼬꾸라지면은 예상대로 이게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 안정세가 되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WTI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다. 이 안정되려면은 산유국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이 어떻게 살살 꼬셔야겠죠. 그 다음에 국채금리의 안정과 그리고 환율의 안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냐? 금리 인상이 올해 7회가 되고 3월부터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안 좋은 부분입니다. 정말 이건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5에서 6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되는 것도 시장에 충격이 와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는 게 11월, 12월까지이니까. 정말 지금 제 예상으로는 경제가 지금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을까?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12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진한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되면은 당연히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촉진이 되는 거고, 여기서 금리는 인상이 되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이건 진짜 최악이거든요. 서민 경제 다 죽어나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최고 예상치인 100달러를 돌파를 했다? 이것도 안 좋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그리고 환율이 상승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28일 날 기준으로 해서 다행히 좀 내리긴 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만기는 1.78%예요. 그리고 2년물은 1.17.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고 나서 1.2까지도 올라갔어요. 단기물이. 장단기 국채금리의 차이가 좁혀져서 역전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장기물 국채금리는 연준이 빠른 긴축에 나설 경우에 이 여파가 10년 후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 차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가 되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10년 후에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구나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1월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1월에서도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도 발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애플의 호실적이 나오고 전망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주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2월에서 3월에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월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지만 대차 대조표는 당장 축소 안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예상치 내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한 해 만에, 뭐 6월에 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매파 비둘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락 추세를 그어지는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의 말대로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는 시장의 전망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이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